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취해질 예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뀐 룰에 따라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될까요? 전략 체크인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가는지 팁을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열어볼 차례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연결할 때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 좀 읽고 계신가요? 네. 기분 좋은 시간들이죠. 지난주까지도 계속 일관된 뷰를 전해드린 부분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심리에 대한 바닥, 그리고, 여기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 금리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상방 베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불안은 하지만 거기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는 이제 저는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현상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그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배드뉴스, 굿뉴스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CPI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2%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멀어 보이지만 CPI가 피크아웃을 안정화 들어간 단계에서 고용이라든가 경기 지표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공매도 금지 같은 이슈도 분명 활력제가 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성, 큰 틀은 금리가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이제 큰 바닥을 짚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트라이가 가능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변화 없으신지 지금 포트 구성이 현금이 85%, 그리고 평금이 15%, 주식이 85%죠.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는데 변화 없으세요? 지난주에 주식이 75%, 현금이 25%였죠. 아, 네. 그래서 주식의 10%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현금의 비중을 10%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사신 건데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는 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자주 바뀌지 않는 포트폴리오죠. 이 가운데서 SKC,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가 각각 20%씩 담겨 있었고요. 오스코텍이 15%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75%로 구성되어 있던 포트였습니다. 뭔가 종목도 좀 추가가 됐던지 아니면 비중이 늘던지 약간의 변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도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전에 신고가 터치가 나왔었네요. 지금 보합권 등락이기는 한데 13만 3,500원 터치하면서 포트 내의 수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이번에 하이닉스를 더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식 10% 비중을 하이닉스를 늘렸는데요. 어제 다들 2차 전지나 바이오 쇼커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실제로 치는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이나 외국계 증권사를 만나보면 실제로 네이키드 숏,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공매도를 치면, 그러니까 숏 베팅을 하면 페어링을 해서 롱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리 숏만 하는, 올리 공매도만 하는 주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숏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섹터든 다른 섹터든 롱 물량을 최소한 1배에서 3배수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대략적으로 롱 6이면 숏 4, 롱 7이면 숏 3 이렇게 되는데 숏을 못 치게 되면
롱도 같이 페어링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이 많았던 섹터들은 당연히 커버링이 오면서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롱이 많았던 섹터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들은 공매도가 규제가 되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규제를 했던 매 패턴마다 대장주는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리고 악재의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2차전지였고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런 페어링을 거두는 과정에서 하락을 했지만 장 이후에 전자는 시장 평균치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있었지만 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첫 시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반도체를 볼 때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면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도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바라보는 점은 얼마 전에 좀 루머로 가짜 뉴스로 회자된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투자 자금이 없어서 HBM 투자 여력이 없다. 그래서 HBM 투자를 못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흔들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그 레거시 제품에게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가장 먹거리인 HBM도 투자할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레거시에도 투자할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요가 재고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MS를 늘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공급을 더 못 늘린다라는 건 1위 업체인 삼성전자에게도 레거시에 대한 공급량을 안 늘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뭐 GPT-4 터보에 대한 모멘텀, AI에 대한 헤게모니 그리고 레거시 반등을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기보다 사기 어려운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더 태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러면 기존의 20%에서 10% 더 늘리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20%에서 30%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전체 포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네요. 다음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렉나자 임상을 담당했었던 조병철 교수님이시죠. 국내로 귀국하셔서 렉나자 임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한 질문자가 이번에 그 마리포사 1 임상 성공했는데 FDA 허가를 넣었을 때 신청 승인이 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건 거의 기정사실화다의 수준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미 FDA 신약 신청 그리고 승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분명 약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그 무진행 생존 기간에 대한 그런 견해는 이 뇌 MRI, 뇌 CT에 대한 스크린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눌렸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슈가 사라진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과 이런 모멘텀을 함께 보유한 오스코텍이 유리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오로지 그냥 공매도 수급을 위한 매매라면 저는 단기 매매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슈가 끝났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슈가 끝났을 때 렉나자는 국내의 그 보험 등재 또는 전 세계의 이제 FDA 승인 이러한 모멘텀 그리고 FDA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12월 5일에 얀센의 그 비즈니스 데이죠. 여기서 내년에 그 각 파이프라인들마다 각 약마다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언급해 줄 텐데 거기에 포함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리츠금융지주와 SKC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 전체 포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종목 구성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만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기존 20%에서 30%로 늘립니다. 그리고 SKC 20, 메리츠 금융지주도 20%, 오스코텍 15%의 비중으로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85% 재차 늘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좀 깨지는 걸까요? 지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하락 전환하고 에코프로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닥 지수 다시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습니다. 9시 구간대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나머지 시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랑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잘 적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